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 그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70살 정순자는 평소처럼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 수진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아들 민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보다 아들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민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당분간은 우리 집에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순자의 손에 들린 반찬 가방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아온 순자는 아들 부부와 따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아들의 생활에 간섭하고 싶지 않아 평소에는 전화 한 통도 조심해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순자가 몇 달 전부터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아들 집을 찾아오기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호가 눈에 띄게 야위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고 밥은 먹었니? 요즘 회사 많이 힘드니? 몇 마디 물어본 뒤 오래 머물지 않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순자에게는 그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수진에게는 그 방문이 조금씩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들까지 자신에게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뜻밖에도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고맙다.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뭐가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 가방을 내려다보다가 물었습니다. 이건 두고 갈까?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기다리다가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됐다. 그냥 가져갈게.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정말 아들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일 새벽 5시면 아들 회사 근처의 한 편의점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1장. 자꾸 아들 집을 찾아오는 엄마. 정순자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뒤 혼자 민호를 키웠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민호가 어릴 때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갔고 가게 문을 닫을 때면 밤늦은 시간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직장을 얻고 결혼했을 때 순자는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이제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 순자가 먼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들 부부 생활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번 할 때도 시간이 늦지는 않은지 살폈습니다. 그런 순자가 달라진 건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던 날 민호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 어디 아픈 건 아니고.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순자는 이상했습니다. 민호가 계속 손톱 주변을 뜯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나오던 버릇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얼굴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민호가 좋아하는 장조림을 만들어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아, 이거 민호 좀 먹여. 수진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어머니, 뭘 또 이렇게 해오셨어요? 별거 아니다. 그냥 반찬 몇 가지야. 순자는 민호 얼굴을 잠깐 보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된장찌개를 끓여갔고 또 며칠 뒤에는 새로 담근 김치를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수진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2장.
며느리에게는 다르게 보였다. 수진도 힘들었습니다. 민호가 몇 달째 회사 일 때문에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줄었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고 휴대전화가 울리기만 해도 표정부터 굳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자꾸 찾아왔습니다. 민호 밥은 잘 먹니? 어제도 늦게 들어왔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니? 순자에게는 아들을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점점 자신이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반찬을 들고 왔을 때였습니다. 수진은 결국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응. 민호 씨 요즘 힘든 거 저도 알아요. 그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그 말에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알아서 해볼게요.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니?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건 아는데요. 너무 자주 오시면 민호 씨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순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왔니? 수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날은 반찬만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걱정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밥을 먹었을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며칠 뒤 순자는 또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가 내리던 그날 수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 그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호까지 말했습니다. 엄마 당분간은 좀 오지 마. 그때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3장. 그날부터 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정말 아들 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반찬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수지는 조금 편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늘 한쪽에 놓여있던 시어머니 반찬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호의 상태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한편 순자는 매일 새벽 5시쯤 외투를 챙겨 입고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민호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아들 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 맞은편 편의점 창가에 앉아 멀리서 아들이 출근하는 모습만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회사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면 순자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결국 물었습니다. 어르신 매일 이 시간에 오시네요. 누구 기다리세요? 순자는 회사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오늘도 잘 들어가는지 보러 오는 거예요. 누가요? 순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사장. 아들은 결국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호가 평소처럼 회사 건물 앞에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편의점 창가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회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출입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몇 번이나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회사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쫓아가고 싶었습니다. 민호야.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도 못 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지금 자신이 다가가면 아들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순자는 그 짧은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몇 주 만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민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나 회사 그만뒀어. 순자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안 놀라? 내 얼굴 보면 알지. 많이 힘들었구나 싶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5장 고맙다의 첫 번째 의미. 민호는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몇 달 전부터 실적 압박도 심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대출도 조금 생겼고 수진에게도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한테는 더 말 못하겠더라. 순자가 물었습니다. 왜 말을 못해?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평생 나 키우느라 고생했잖아. 또 나 때문에 걱정하게 만들기 싫었어. 순자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자기는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늘 한 발 물러나 있었는데 아들 역시 같은 이유로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응. 그날 수진이가 이제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왜 고맙다고 했어? 순자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내 얼굴을 봤거든. 내 얼굴?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더 힘들어 보이더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자꾸 찾아간 건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너한테는 부담이었을 수 있겠더라. 순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이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엄마는 계속 갔을 거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한 거야? 응.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장. 엄마가 준비해둔 것. 다음 날 순자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랑 어디 좀 가자. 어디 가게? 가보면 알아. 두 사람은 오래된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한 작은 점포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민호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뭐야? 순자는 열쇠를 민호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해볼 자리. 민호는 어머니 얼굴과 열쇠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순자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오래 해오던 반찬 가게를 정리하면서 시장 골목에 작은 점포 하나를 알아봐 두었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반찬 가게 일을 도울 때도 직접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언젠가 회사 일을 버티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 하나를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순자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해볼래? 민호는 계약서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순자가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했어? 순자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뭘 이렇게까지야? 엄마 가게 정리한 돈이잖아. 엄마 먹고 살 만큼은 있어. 그래도 그렇지. 순자가 민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가 내 빚 갚아주는 건 싫어.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해야지. 대신 다시 일어날 자리는 엄마가 만들어줄 수 있잖아. 민호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미안하면 잘 살아. 엄마. 그리고 이제 힘들면 힘들다고 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민호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장. 이번에는 며느리가 찾아왔다.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반찬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은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왜 왔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순자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 수진은 식탁 앞에 앉아서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보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순자는 말없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실 어머니가 자꾸 오시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 민호 씨가 힘든데 어머니가 오셔서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제가 남편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 같았어요. 수진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짜증도 나고 부담도 되고.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수진은 그 말을 듣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화 안 나세요? 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안 나겠니?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운하기도 했고 속도 상했지. 죄송해요. 근데 너도 힘든데 그렇게 말했겠지 싶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왜 고맙다고 하셨어요? 순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내 덕분에 엄마가 한 발 물러나게 됐으니까. 제가요? 응. 순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민호가 걱정돼서 자꾸 찾아간 건데 그게 민호한테도 너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말을 안 했으면 나는 계속 갔을 거야. 순자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한 거다. 수진은 결국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순자가 손을 토닥였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 울어. 그리고 반찬통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뭐니? 수진이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요. 내가? 네. 맛은 잘 모르겠어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먹어보자.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서로 힘들었던 두 사람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몇 달 뒤 시장 골목의 작은 가게에는 제법 손님이 늘었습니다. 민호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수진이 주문을 받고 순자는 한쪽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예전처럼 불쑥 아들 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은 날이면 먼저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오늘 저녁에 가도 되니? 그러면 민호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냥 와. 뭘 그런 걸 매번 물어봐.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잖아. 수진도 옆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오세요. 대신 오실 때 김치 좀 가져오세요. 그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민호도 달라졌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 숨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좀 힘들었다. 그렇게 먼저 말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이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문득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날 생각하면 아직도 서운해?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운하지. 민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지? 가족인데 어떻게 안 서운하겠어. 순자는 잠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근데 사람 사는 게 그렇더라. 뭐가? 서운한 거 하나도 없이 사는 가족은 없어. 민호와 수지는 조용히 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서운한 일이 없었던 척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서로 왜 그랬는지 이야기하는 거야. 순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늘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더라. 조금 떨어져 있어도 서로 힘들 때 손 내밀 수 있으면 그게 가족이지.